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디자인이 정말 멋들어지죠. 보다 아담하고 날렵한 모습으로 다듬어진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입니다. 8년 만이죠. 노려보는 듯한 전조등의 눈매와 히든 타입의 도어 손잡이는 벨라가 연상되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전반적으로 좀 다르긴 해요. 신형 이보크가 나오면서 레인지로버 라인업이 모두 미끈하게 빠졌습니다. 기존의 벨라처럼 오류가 잦지 않아야 될 텐데 솔직히 걱정입니다. 특히 천자기 쪽 고장이 많았는데요. 계기판 화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꺼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긴 제 까미도 얼마 전까지 똑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인컨트롤을 다시 업데이트를 받고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여전히 블루투스 연결이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스템이 안정화됐다라고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거 뭐지? 시승차도 갑자기 경고 메시지가 뜨네요.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이 사용 불가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참나. 하여튼 후측방 경고 장치가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이보크의 인기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20대부터 40대 여성들 사이에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지 싶어요. SUV의 기준을 바꾼 모델로 평가를 해보는데요. 5도어, 3도어, 카브리올레로 나눠놨습니다. 국내 시장에만 누적 판매가 1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글로벌로 75만여 대가 팔렸다고 해요. 국내에서는 신형 이보크 가격이 6,710만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엔트리급이죠. 디젤 150마력이라는 표기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패들 시프트, 어라운드 뷰를 추가하고 30마력을 더 올리고 싶다면 1000만원 이상 정도의 지갑을 더 열면 됩니다. 180마력짜리 트립은 4가지로 나눠놨는데요. D180 SE, D180 런치 에디션, D180 퍼스트 에디션, D180 R 다이나믹 SE인데 가장 상급인 R 다이나믹 SE 가격은 8,120만원입니다. 이 시승차는 D180 퍼스트 에디션 8,090만원짜리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리되었습니다. 가솔린도 있는데요. P250으로 표기됩니다. 250마력이라는 얘기죠. 가솔린 디젤 모두 직렬 4기통 인제니움 심장을 품었습니다. 제기어 랜드로버의 2.0 인제니움 디젤 엔진은요, 유독 소음이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럭셔리를 지향하는 8천만원대 차량치고는 좀 소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외부에서는 좀 시끄러운 편입니다. 하지만 실내는 정숙한 편이에요. 정말 잘 틀어막았습니다.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정속으로 고속 주행할 때는 정말 차분하고 조용해요. 성차감도 좋아요. 말랑말랑한 느낌입니다. 근데 가속 페달을 좀 깊숙이 밟으면 천상 디젤입니다. 묵직한 추진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한 가속력을 보여줘요. 변속기를 9단으로 쪼개놔서 부드럽게 밀어붙이는 건가 싶지만 제원상 제로벅이 9.3초에 불과하다네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연비 위주의 세팅인가 싶지만 연비는 그닥 높지 않아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1.9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일상으로 150km 가량 달렸습니다. 리터당 8에서 9 정도 보여주더라고요. 정속으로 달리면 복합 연비 수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까미도 그렇지만 랜드로버는 연비를 논하지 말아야 될 차, 감성으로 타야 될 차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랜드로버 오너분들의 말씀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한 5% 가량 연비 수치를 줄였다고 합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65리터입니다. 항속 주행 시 주행감은 아주 좋아요. 안정감도 있고 정차 시에 들려오는 소음만 정말 잘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전 모델보다 65kg이 늘었는데요. 배터리 무게이지 싶어요. 시속 100km에서 엔진 내전수는 1500rpm 수준입니다. 9단 미션 덕분이죠. 제원상 수치도 그닥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2400rpm에서 180마력, 1725rpm에서 2500rpm 구간에서 43.9토크의
최대 토크를 뽑아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서 14.3 토크를 더해주는데요. 초반 출발 때만 살짝 보탬이 될 정도의 힘이죠. 최고 속도는 시속 205km라고 합니다. 변속기는 ZF-제 9단 자동 변속기와 밀렸습니다. 네, 변속 레버가 기존의 다이얼식에서 일반 레버로 바뀌었습니다. 몸놀림이 정말 경쾌하지는 않아요. 근데 속도를 올릴수록 롤링이 느껴지는 핸들과 하체 같아요. 일반 도로보다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한 세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물러요. 신형 이보크에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PTA 모듈형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제기어 랜드로버의 컴팩트 차량에는 PTA, 대형에는 MLA 플랫폼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이 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차의 외형은 진짜 얇은 눈매에 범퍼 하단의 에어 인테이크에 발톱, 눈썹이라고도 하는데 액세서리죠. 이게 포인트로 보입니다. 제 카미 디스커버리에도 이 액세서리를 붙였다가 전방 센서 감지기가 자꾸 작동이 되는 바람에 제가 떼버렸습니다. 현재 올류 디스커버리 액세서리로 많이 붙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신형 이보크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14mm 낮아지고 휠 베이스가 21mm 늘어나면서 2열 레그룸 공간이 11mm 넓어졌습니다. 실루엣 라인을 보시면 디오브행이 아주 짧아요. 비례감이 좋아요. 정말 디자인 라인 하나만은 정말 정말 이뻐요.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깜찍하고 재치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휠 하우스를 꽉 채운 20인치 휠이 디자인의 정점을 찍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21인치 휠이 들어가면 더 멋있지 않을까. 성체감도 조금 더 타이트해지겠죠. 뒷모습은 벨라와 거의 흡사한 엉덩이입니다. 토실토실 아주 빵빵해요. 아쉬운 건 머플러가 수도꼭지 수도꼭지입니다. 좀 배기를 좀 이쁘게 좀 뽑아냈으면 더 이쁘게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뒷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인테리어는 화사합니다. 깨끗해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매력적인 실내 디자인의 매력적인 외형 디자인, 좀 미래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벨라와 흡사한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디자인이, 실내 디자인이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의 오류가 문제죠. 좀 전에도 고장이 났었지만 오류가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장치가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고장률이 높은 랜드로버 디스플레이 장치가 아닐까 싶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들어갔으면 고장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자꾸 고장나서 불안해서 타겠어요 이거. 하지만 랜드로버의 장점은 튼튼입니다. 튼튼하죠. 충돌 안전성인데요, 유로 엔캣 신체 안전도 평가에서 별 5개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 차량들이 별 5개를 받긴 하지만 점수를 봐야겠죠. 어른 탑승자 94점, 어린이 탑승자 87점 등을 받았는데요, 이전 세대보다 각각 8%와 12% 오른 점수라고 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591리터이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1383리터까지 확대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좋아요. 포근합니다. 그 흔한 통풍 시트가 없어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통풍 시트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이 비싼 차체에 통풍 시트가 없다니.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파노라마 루프죠.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글라스예요. 근데 개방감이 엄청 커요. 크죠. 어라운드 뷰 화질과 후방 카메라 화질은 다소 좀 약한 편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크게 몰랐는데 어두운 데 들어가서는 정말
화질이 좀 떨어져요. 뭐 카메라가 가격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좀 이왕이면 좀 좋은 거 써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ISG죠. 스탑 앤 스타트 기능이 작동이 되면 에어컨이 꺼지기 마련인데요. 이 차는 48V 시스템이라 모터만으로 에어컨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동이 꺼져도. 랜드로버의 주행 모드는 아시죠? 전자동 지형 반응형 시스템, 이거는 2입니다. 7가지 주행 모드로 나눠놨죠. 에코, 컴포트, 다이내믹, 스노우, 머드, 샌드, 오토로 나눠놨고요. 도광 능력은 60cm 깊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능은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기능인데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차체 아래쪽 앞부분 풍경을 화면을 띄워줘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차에는 없는 것 같아요. R 다이내믹 SE에만 있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에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지 싶어요. 그리고 후방을 비춰주는 룸미러 모니터가 있는데요. 뭐 캐딜락에서 보았던 기능이라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뭐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될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랜드로버에서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라고 합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도 채워 넣었습니다. 애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뭐 차선 유지 기능은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서 벗어나지 않게 좀 강한 저항 값으로 자꾸 핸들을 안으로 밀어 넣어줘요. 근데 좀 약간 불안하게 밀어 넣어주는 느낌? 이 디젤 소리 들리시죠? 천상 디젤입니다. 자, 패들 시프트. 패들이 왜 작동이 안 되지? 드라이브 상태에서는 패들이 작동이 안 되고요. S 수동으로 바꾸면 패들 시프트가 먹습니다. 왜 이렇게 했지? 일단은 차가 주행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으면 반응이 바로 오진 않아요. 한 템포 느린, 잠깐만, 하나 둘, 두 템포네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두 템포 늦게 반응이 옵니다. 하나 둘, 브레이크 성능은 좋아요. 근데 약간 앞으로 좀 쏠리네요. 이 세대 이보크는요, 말끔한 디자인에 온갖 첨단 기능을 채우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형 SUV로 착각할 만큼 날렵한 생김새와 달리 오프로드 주행에 비중을 둔 이보크가 아닌가 싶고요. 좀 더 감성 품질의 완벽함을 채워준다면 정말 잘 만든 자동차로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8년 만에 이 세대로 풀 체인지가 된 레인지로버 신형 이보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